네, 안녕하세요. 러메이트 고라니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어 이제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죠. 네, 2022년 저번에 제가 12월 28일까지는 제가 리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리뷰를 못해서 자, 오늘은 조별리그 최종 결과랑 그거에 따른 토너먼트 네, 이제 대진 그리고 그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8일까지 했는데 딱 여기 사이에 있어요. 12월 28일. 네, 여기 사이에 있고 그래서 제가 3차전까지 리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도네시아랑 태국 경기인데요. 일단 경기는 제가 한국인 감독님이 있으신 그런 나라들만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어요. 인도네시아가 정말 아쉬웠던 경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선제골을 인도네시아가 넣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아스나이 선수가 또 PK를 유도하는 그 핸드볼까지 하면서, 결국 인도네시아가 선제골 기회를 얻었고, 결국에 선제골을 넣었죠. 그래서 1대0으로 앞서갔고, 그리고 또 태국이 퇴장까지 당하면서 정말 태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사실 태국은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기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좀 이제 그 전력 면에서 좀 우위에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래도 인도네시아 원정이어도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또 인도네시아가 홈의 그 기운을 받아서 1대0으로 앞서갔고요. 하지만 사실 인도네시아가 여기서 수적 열세인 태국을 좀 더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급하게 공격하려다가 태국한테 볼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태국이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는 1대1로 끝났죠. 그래서 신태용 감독님도 경기 끝나고 나서 정말 아쉬웠던 경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5차전까지 쭉 봤을 때 이렇게 결론적으로만 말했을 때 사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정말 뼈아팠어요. 순위 1, 2위 순위를 가렸던 순위 결정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캄보디아는 브루나이를 5대1로 이겼고요. 미얀마, 라오스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랑 베트남 경기인데요.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싱가포르가 홈에서 그 특유의 그 홈 어드밴티지. 왜 홈 어드밴티지라고 하냐면은 지금 싱가포르 그 경기장이 인조 잔디로 돼 있어가지고 보통은 천연 잔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조 잔디는 혹시나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사실 인조 잔디에서 선수들이 뛴다는 거는 부상당할 위험이 상당히 커요. 네. 특히나 이렇게 선수들이 직접 뛰었을 때 저는 뭐 선수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천연잔디를 밟을 때랑 인조잔디를 밟을 때랑 그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뛰었고 그래서 공이 좀 바운드도 좀 불규칙하게 됐죠. 네. 인조잔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베트남 입장에서 좀 힘들었고 골문까지 열리지 않으면서 싱가포르가 또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서 결국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홈에서 그래도 승점 1점을 따냈고 자 그러면서 5차전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자 베트남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싱가포르 수비진을 뚫지 못했고요. 묘하게도 앞에 인도네시아도 1대1로 끝났는데 또 싱가포르 베트남 경기도 무승부로 끝나는
한국인 감독님이 이날 경기는 전부 이날은 아니죠. 이 라운드 경기는 전부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5차전 경기인데요. 5차전이 마지막 경기죠. 먼저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경기입니다. 1대2 인도네시아가 이겼습니다. 네. 한 점 차로 경기 내용은 사실 되게 간당간당하게 이겼어요. 네. 간당간당하게 이겼고 의외로 인도네시아가 필리핀 상대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동시간대 열리는 태국하고 캄보디아 경기에서 태국이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결론이 났죠. 인도네시아 상대가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거는 네, 그 다음날 1월 3일이죠. 네, 1월 3일에 열렸던 베트남하고 미얀마 경기에서 베트남이 3대0으로 이기면서 네, 결국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이랑 상대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물론 2위로 올라오면서 준결승에 진출하긴 했지만 약간 좀 본인보다 아래 체급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팀들을 상대로 좀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네, 앞서 얘기한 대로 4차전에서 태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또 성과를 냈고 사실 무승부긴 했지만 태국을 상대로 이길 뻔한 그런 경기였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베트남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두 분 다 한국인 감독님 또 이제 박항서 신태용 감독님 두 분 다 물론 제가 응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날 경기로 넘어가 보면은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경기죠. 이 두 팀이 사실 이 두 국가라고 하죠. 이 두 국가가 지리적으로 좀 붙어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섬으로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건 인도네시아구나. 섬으로 돼 있는 건 인도네시아고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반도처럼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게 말레이시아인데 여기 도시국가처럼 그 옛날에 그 아크로폴리스 그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 같은 스파르타 이런 것도 다 도시국가죠.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것처럼 싱가포르가 약간 도시국가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여러모로 사실 원래는 싱가포르가 분리가 안 돼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식민지 이렇게 통치 시대가 지난 다음부터 여기가 이제 자유무역처럼 좀 발달해가지고 약간 좀 일종의 홍콩 같은 느낌, 중국의 그런 것처럼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죠. 홍콩은 사실상 거의 일국양제이기 때문에 중국 안에 들어가 있는 좀 느낌이 있지만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는 약간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 물론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받겠죠. 네, 그런 느낌이 큽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승점이 싱가포르가 6점이었고 말레이시아가 6점이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무승부 이상만 거두면은 무승부 지지만 않으면은 2위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 이게 사실 앞선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역시나 아닐까. 네, 말레이시아는 일주일을 쉬고 왔고 싱가포르는 4일을 쉬고 왔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면에서 싱가포르가 밀렸고 경기 내용도 역시나 무난하게 말레이시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대1로 끝나면서 말레이시아가 조 2위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상대가 태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4강전 대진이 전부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순위부터 보시자면요. A조 같은 경우는 일단 1위 태국 승점 10점, 2위 인도네시아 승점 10점. 똑같긴 하지만
득실차에서 플러스 2가 더 많아서 태국이 1위가 됐고 인도네시아가 2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6점의 캄보디아, 4위는 3점의 필리핀, 5위는 네, 전패의 브루나이. 네, 브루나이 선수들도 네, 열심히 뛰어줬고요. 안타깝게 캄보디아, 필리핀, 브루나이는 탈락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B조는 베트남이죠. 네, 승점 10점 플러스 12. 네, 1위로 진출했고요. 말레이시아가 2위입니다. 네, 승점 9점. 그리고 싱가포르가 3위. 네, 승점 7점. 그리고 미얀마가 승점 1점. 라오스가 똑같이 승점 1점인데 네, 미얀마가 좀 더 득실차에서 네, 실점을 덜해서 네, 4위가 됐고 라오스가 5위가 됐습니다. 안타깝게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는 탈락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토너먼트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4강전부터는 홈 어웨이드로, 그러니까 2위 팀 홈구장에서 먼저 하고 2차전은 1위 팀 홈구장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지고요. 우리나라 뭐 K리그도 그렇고 지금 해외 축구 다른 리그들도 뭐 EPL도 그렇고 유럽 챔피언스도 그렇고 EPL은 아니지. EPL 아니라 K리그 뭐 승강 플레이오프나 뭐 그런 대회나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원정 다득점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게 폐지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직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아직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정 다득점이 네,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2위 팀 홈구장 먼저 1위 팀 홈구장 2차전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자,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네, 이렇게 붙게 됐고 인도네시아는 일단 조 2위로 네, 올라왔고요. 베트남은 조 1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랑 태국이죠. 말레이시아는 조 2위로 올라오게 됐고요. 네, 태국은 조 1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재밌는 게 보이죠. 네, 여러분. 저도 보였습니다. 네. 또 한국인 감독님이 네, 또 동남아시아 그것도 토너먼트 네, 4강전에서 무려 4팀 중에 3팀이나 한국인 감독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님, 베트남은 네, 박항서 감독님, 말레이시아는 이제 김판곤 감독님, 네, 또 벤투 감독님을 또 선임하시고 우리나라 이제 기술위원장으로서 김판곤 감독님이 여러모로 네, 한국 축구 발전 위해서 진짜 엄청 노력하셨더라고요. 저도 기사로 네, 찾아봤는데 김판곤 감독님이 지금 말레이시아 감독님이죠. 네, 김판곤 감독님이 하나하나 미리 기록하려는 네, 그런 정확히는 자세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때그때에 이렇게 나왔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기록하는 네,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태국을 제외한 태국은 참고로 그 독일 감독님이에요. 그 알렉산드레 그 펄킹이었나? 펄킹 트월킹이 생각나는데 일단 뭐 사람 이름 가지고 놀리면 안 되니까 네. 어쨌든 이 독일 감독님 빼고는 네, 전부 한국인 감독님이 4강전에 올라오게 됐고요. 그만큼 동남아시아 네, 주요 시장에 한국인 감독님이 많이 진출한 상태예요. 네, 그만큼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먼저 4강전 같은 경우는 1차전이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이 1월 6일 금요일 날 네, 오후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일 거예요. 인도네시아 홈구장 자카르타에서 열리고요. 네, 9시 반 경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토요일 날 1월 7일 토요일에는 말레이시아랑 태국 9시 반 말레이시아 홈 경기고요. 자, 2차전은 조 1위 팀의
홈경기입니다. 네. 1월 9일 월요일 3일 만에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1차전 끝나고 네, 체력 관리, 체력 회복에 네,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카드 관리도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를 많이 치르는 상황에서는 카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그리고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홈구장이죠. 네. 1월 9일 월요일 9시 반. 그리고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그 다음 날이죠. 1월 10일 화요일 9시 반에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순위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거 합계 스코어 종합을 해가지고 이긴 두 팀이 결승전을 또 홈 어웨이드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결승전은 1월 13일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13일 금요일하고 13일? 13일에 금요일? 어이구 왜 갑자기 이게 생각났지? 13일 아닌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좀 불길하네요 되게. 네, 아직 어떤 팀이 올라올지도 안 정해졌으니까 네, 벌써부터 뭐 불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16일 월요일 이렇게 하면서 네, 이번 오, 오류가 있네 여기 스즈키컵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폰서가 바뀌었죠. 네, 미쓰비시 전기배로 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바뀌었네요. 자, 일단 관전 포인트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요. 일단 인도네시아, 네. 솔직히 예선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어 약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강약 약강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강약 약강. 강한 팀은 약하고 강한 팀이 약하다. 뭔 소리냐? 그 나보다 강한 팀 강강약약이구나. 잘못 말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강강약약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한 팀에는 잘 싸우고 강하고 약한 팀에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좀 인도네시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태국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괜찮았는데 어, 인도네시아보다 아래쪽이라는 네, 그런 팀들한테 좀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였고 또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귀화 선수들이 좀 들어오면서 나이가 연령대가 올라가긴 했지만 어린 선수들이 그래도 주축이고 뭐 아스나이 선수도 22살입니다. 네. 22살 맞죠? 네. 정말 나이가 어린 편인데 팀의 부주장이에요. 이런 팀은 긍정적인 부분은 좀 활력이 될 수 있어요. 좀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오히려 바꿔서 말하면 단점이 좀 분위기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선수들이 팀이 이렇게 좀 성적이 뚝 떨어지면은 본인도 같이 떨어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위기에 오히려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또 골 넣고 나서 좀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좀 흥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네, 여과 없이 보여줬던 게 사실 그 태국 경기거든요. 인도네시아하고 태국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잘 싸워줬지만 선제골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줬던 인도네시아 모습이 좀 급한 모습이 보였고 오히려 태국보다 좀 흥분한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인도네시아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결승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베트남은 저번 이렇게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어요. 우승하지 못했고 또 박항서 감독님이 이번 대회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하는 마지막 경기거든요. 재계약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마지막 이별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별이란 건 좀 이상한데 마지막 선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트남도 절실한 상황이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근데 말레이시아 얘기하기 전에 베트남이 조별리그에서 보여줬던 성적은 역시나 베트남은 베트남이다. 좀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물론 싱가포르하고 무승부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사실 빠듯한 일정과 워낙에 싱가포르 경기장에 적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베트남이 조별리그 보여줬던 성적들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역시 베트남은 베트남이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왜 본인이 저번 월드컵 때 최종 예선까지 진출했는지 확실히 보였던 그런 경기력이었고, 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일단 김펑공 감독님이 최근에 또 취임을 했는데, 일단 말레이시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좀 들쑥날쑥한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가 잘할 때는 엄청 잘했다가 또 못할 때는 되게 간신히 이기고 또는 베트남한테 3대0으로 지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말레이시아는 되게 좀 기복이 큰 팀인 것 같아요. 잘할 때는 엄청 잘했다가 못할 때는 못하는. 그래서 이 기복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태국인데 태국은 일단 예선전 조별리그에서 보여줬던 성적은 역시 태국은 태국이다. 제가 아까 베트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태국도 역시 왜 우승 후보라고 하는지 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태국은 역시 태국이다. 나는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이 역시 잘한다. 네. 선수들이 좋고 일단 잘한다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치만 태국이 이제 보여줬던 이제 누구냐 태국이 인도네시아죠. 네. 인도네시아하고 보여줬던 그 경기 같은 경우는 태국이 잘못하면 말릴 뻔했어요. 물론 동점으로 끝나긴 했지만 태국 입장에서는 원적이긴 하지만 좀 찝찝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이런 점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은 충분히 결승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태국이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국뽕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태국은 역시 태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진지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정말 제가 이런 식으로 관심을 크게 가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물론 월드컵 때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월드컵 때만큼 이 경기도 제가 그래도 시간이 되면은 계속 시청하고 있고 어, 오늘 경기는 못 봤어요. 제가 오늘 열렸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안타깝게 못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리뷰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상황전 때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 꼭 상황전 경기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시간이 되면은 꼭 9시 반이어가지고 이게 늦어가지고 좀 우리 시간으로는 좀 늦은 시간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시청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7시 반이고 뭐 이러면은 프라임 시간대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뭐 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9시 반에 경기를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보기 편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시간이 되시면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4강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 1, 2차전 한 번에 리뷰할 예정이니까 네, 봐주시고 자, 결승전에는 이렇게 되면서 최소 이렇게 한국인 감독이 있는 팀이 최소 한 팀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승전도 네, 따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